맹신하지 말아야 할 건강에 관한 속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종 정보와 조언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 중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속설도 많습니다. 무턱대고 따라했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죠.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 속설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1. 소식 자체. 적게 먹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라는 조언의 함정. 적게 먹고 다양한 채소를 먹으라는 조언은 얼핏 들으면 매우 합리적이고 건강에 좋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소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들에게 적은 양만을 강조하게 만들며 활동량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음식을 섭취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의 생활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은 야외에서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일을 합니다. 이처럼 각자의 생활 패턴과 활동량이 다르기 때문에 적게 먹어야 한다는 단순한 조언은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움직임이 적은 직장인은 소식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체력 소모가 많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적게 먹으면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해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로감과 무기력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식 역시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실천 팁. 자신의 활동량에 맞게 칼로리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인터넷 칼로리 계산기를 사용하거나 영양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소식보다는 영양 균형을 강조하세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되 과하지 않게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끼니를 거르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이 체중 관리와 대사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2. 아침은 왕처럼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야 한다. 아침은 왕처럼 저녁은 거지처럼이라는 속설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조언은 사람마다 생활 패턴이 다르다는 점을 무시한 일반화된 조언입니다. 특히 현대인의 경우 아침을 거르거나 간단히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바쁜 아침 일과 때문인데 이럴 때 무리해서 왕처럼 먹으려 하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가고 몸이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을 거지처럼 먹으라는 조언도 현대인의 생활과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저녁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의 피로를 풀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시간입니다. 지나치게 적게 먹거나 아예 식사를 거른다면 오히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다음날 아침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천 팁. 아침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가벼운 샐러드나 과일, 오트밀, 견과류 등으로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점심은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저녁은 가족과 함께 즐기되 지나치게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보다는 가볍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3. 혈액순환을 위해 물구나무를 서거나 거꾸로 걷기? 정말 효과적일까?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 물구나무서기나 거꾸로 걷기가 좋다는 말은 과장된 정보일 때가 많습니다. 물구나무서기는 혈액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뒤로 걷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균형 감각이 약한 사람들은 넘어지거나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액순환은 단순히 걷기 운동이나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실천 팁.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는 운동은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합니다. 다리를 약간 들어 올리는 자세 다리 올리기 자세는 정맥혈의 순환을 돕고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스트레칭을 하여 몸의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세요. 4. 맨발로 걸어야 더 건강하다. 맨발로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최근 들어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연과 연결되고 발의 감각을 깨운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맨발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도로나 거친 표면에서는 발에 상처가 날 위험이 크며 감염의 우려도 있습니다.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좋은 신발은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고 균형 잡힌 자세를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맨발 걷기를 시도하려면 상황과 장소를 가려야 합니다. 실천 팁. 실내에서는 맨발로 걷기를 시도하되 바깥에서는 발에 맞는 신발을 착용하세요. 운동화나 발의 아치를 지지해주는 신발을 착용하여 관절의 부담을 줄이세요. 발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발을 씻고 보습제를 사용하여 발 피부를 관리하세요. 5. 약은 많을수록 효과적이다. 정말 그럴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을 많이 복용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약은 필요한 경우에 적정량을 복용할 때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약물 복용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천 팁. 의사와 약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복용하세요. 특히 자가 진단으로 약을 먹지 마세요.
건강 보조제도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섭취하세요. 약 복용 시에는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며 복용 시간을 반드시 지키세요. 결론. 속설에서 벗어나 과학적으로 건강 관리하기. 건강에 대한 속설들은 대부분 단순하고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개개인의 생활 방식과 체질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건강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의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속설에 휘둘리기보다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세요. 건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속설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몸과 대화를 나누며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